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성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언어 중에서 DDL이라고 하는 정의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언어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에 SQ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QL. SQL. 그래서 Structure Query Language. 자, 우리말로 하면 구조적 지리어라 그래요. 구조적 지리어. 자, 이 언어예요, 언어. 알겠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및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거죠. 언어입니다.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 그 관리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조작, 그 다음에 제어 이런 것 등을 포함하는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지리어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SQL은 비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꼭 어떤 주어진 순서대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편할 대로 이용할 수가 있으면서 각 명령어는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SQL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데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우리 사용자나 또는 프로그래머 뭐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예요. 언어. 알겠죠? 언어. 자, 그런데 이 언어에는 종류가 크게 자, DDL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ML, DCL 해서 크게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DDL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 이걸 정의어라고 그래요. 정의어. 정의어. 자, 그 다음에 DML이라고 하는 거 요건 조작어라고 그래요. 조작어. 조작어. 그 다음에 DCL이라고 하는 거 요건 제어라고 하죠. 제어. 제어.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보면은 SQL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정의하고 이게 이제 정의어에 의해서 정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작어에 의해서 조작할 수가 있고 제어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SQL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SQL.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언어입니다. 자,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언어 SQL의 종류에 크게 DDL, 정의어, DML, 조작어, DCL,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DDL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DL 정의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정의어. 정의어. 자, 이 정의어라고 하는 건 뭐냐?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라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를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정의어의 역할은 DBMS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및 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삭제 뭐 이런 것 등도 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정의어라고 합니다. 정의어. 정의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또 삭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정의어라고 하는데 이런 정의어의 종류를 보면요. create 명령문이 있고요. 이건 이제 정의할 때 쓰는 거예요. 만들 때, 생성할 때. 자, 그 다음에 alter 명령문이 있고요. alter. 자, 요거는 변경할 때, 수정하고 변경하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드랍문이 있어요. 드랍문은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정의어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명령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create문, 그 다음에 alter문, 그 다음에 드랍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우리 필기할 때도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는데, 정의어 DDL에는 정의어 DDL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create 명령문, 그 다음에 alter 명령문, 드랍 명령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정의어의 명령문들에 대해서.
아셨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create문, alt문, drap문.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create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create 명령문. 자, create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뭐 창조하다, 생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create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자, 그래서 create는 테이블이나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정의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를 우리가 create 명령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내가 어떤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create 명령문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뭐 view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역시 create문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 테이블이 됐든 뷰가 됐든 스키마가 됐든 도메인이 됐든 인덱스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정의하고 생성하고 할 때 사용되는 명령문이 create문이에요. create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키마를 만들어야겠다. 자, 그러면 create 스키마 이렇게 쓰는 거죠. 뭐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create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명, 테이블 이름, 이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쓰는 거예요. 자, 스키마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create 스키마 하고 스키마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create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reate 스키마 그러면 스키마를 정의할 때,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 표기 형식은 이래요. create 스키마를 만들겠다 이거죠. 스키마 이름, 이런 이름은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거고, authorization 사용자 ID 허가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용자로 하여금 스키마를 만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이름의 스키마를 만들겠다 이거죠. 이 사용자한테 스키마를 만들고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키마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처럼 사용자 아이디가 유수인 스키마 유니버시티의 정의문 그러면 create 스키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의 스키마를 만들겠다 이거죠. 이게 스키마 이름이에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스키마를 만들겠다 이거죠. 자, authorization 허가하겠다 이거죠. 누구한테? 유수라고, 사용자 아이디가 유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용자 아이디가 유수인 사람에게 스키마를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스키마를 만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틀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create 명령문이 뭐 할 때 쓰는 명령문인지 요거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create 명령문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테이블이 됐던 뷰가 됐던 스키마가 됐던 도메인이 됐던 인덱스가 됐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조들을 정의할 때,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더라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스키마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도메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도메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메인?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도메인 배웠죠? 하나의 속성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인데 그런 도메인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속성이 가지는 값들의 범위를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create domain 그러면 도메인을 만드는 그런 명령문이고, 표기 형식은 create 도메인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도메인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이 그 어떤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에 들어가는 이 값들이 뭐 숫자인지 또는 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문자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그 데이터 유형을,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create 도메인을 만들겠다 이거죠. 이름 써주고요. 이 이름 내 맘대로 지정을 하는 거고, 데이터 타입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진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맨 윗줄 같은 경우는 대괄호로 묶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진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생략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가 있는 것들 그런 걸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create 도메인 이름하고 데이터 타입 지정한 다음에 디폴트 기본값을 지정을 하고자 할 때 쓰는 형태고요. 구문이고 그 다음에 constraint valid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체크 범위값에서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속성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그 값들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constraint 제한을 하겠다 이거죠. 이 도메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크 이 뒤에 그 범위 값들을 쭉 써주는 거예요. 체크 뒤에. 그러면 이 도메인의 값의 내용이 이 범위 값의 내용으로 한정이 되는 거죠. 한정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 또는 여 중에 한 문자를 취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값의 범위로 남 또는 여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값의 범위를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값으로는 여를 취할 수 있는 젠더라고 하는 도메인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reate 도메인 젠더 그 다음에 char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데이터 타입인데 문자형인 경우를 얘기해. 문자형. char 캐릭터 문자형.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글자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create 도메인 젠더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는 문자형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는 여로 하고요. 여기 그렇게 써있죠. 기본값으로 여. 그래서 디폴트 여 한 거고 그 다음에 constraint 그 다음에 valid 젠더의 그 도메인의 값을 제한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체크 value in 남 컴마 여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범위값이죠 이게. 남과 여라고 하는 거. 알았죠? 자,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구문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create 명령문이 뭐하는 명령문인지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간단히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자형 중에 보면 char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길이. 그러니까 char 1 하게 되면 이 꼭 반드시 한 글자만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aring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가변 길이 문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했다 그러면 10글자 내에서는 어떤 몇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변 길이로 해서 문자의 길이에 변경을 좀 주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 이렇게 하면 10글자 이내는 어떤 문자 어떤 몇 개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char 같은 경우는 꼭 그 한 글자만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써진 그 글자 수만큼만 와야 되는 거고요. 알았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고 자, 여기서 create 명령문을 이용해서 도메인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create 도메인 하면 되고요. 만약에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create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하고 테이블 이름 이렇게 쓰는 거죠. 테이블 이름. 이제 그 외에 테이블을 정의할 때 필요한 부속 내용들을 이제 쭉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create 명령문은 도메인이 됐던 뭐 테이블이 됐던 뷰가 됐던 인덱스가 됐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들을 처음에 생성할 때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다 이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봤었던 뭐 뷰라든지 인덱스라든지 이런 용어 있었죠. 그런 용어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자, 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 그러니까 가상 테이블이라는 얘기는 실제 존재한다 안 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가상의 테이블. 알았죠? 자, 그래서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억 공간을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가상이에요. 가상. 사용자에게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므로 일반 사용자들은 실제 테이블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가상 테이블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뷰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기억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학번, 성명, 전공, 학년, 연락처라고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가령 내가 4학년 학생의 성명, 전공, 연락처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 중에 4학년, 학년이 4인 사람 있잖아요. 그 4학년인 사람에 대한 성명, 전공, 연락처. 이게 이렇게 우리 화면상,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시키면 화면상에 이렇게 그 결과가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 요거는 우리 사용자가 뭐를 검색시키고 뭐를 요구할지 모르는데 그 틀이 기억 공간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단지 이 기본 테이블은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우리 사용자가 어떤 걸 요구를 하고 하면 검색을 시키고 하면 화면상에 그 결과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뷰예요, 뷰. 화면상에만 보여주는. 이런 틀은 우리가 뭐를 검색시키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할지 모르는데 이 틀이 저장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용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화면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테이블, 이걸 뷰라고 해요. 뷰.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의 테이블을 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어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위치 정보와 관련되어 유지하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 이거를 바로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알겠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검색하고 할 때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위치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들의 위치를 관리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위치를 가지고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꺼운 책 같은 거 보면 앞에 목차 있잖아요. 목차. 말하자면 인덱스죠, 인덱스. 그래서 그 목차를 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그걸 바로 인덱스라고 하더라 이거죠. 인덱스. 뭐 하려고?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하기 위해서.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는 탐색수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속성이나 필드를 지정하고 있는데 단 갱신 속도는, 그러니까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인덱스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역시 의미.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해싱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을 할당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레코드 키에 대한 해시 테이블 내의 홈 주소를 계산한 후 주어진 레코드를 해당 기억 장소에 저장하거나 검색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해싱이라고 하는 것도 인덱스처럼 내가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한 번에 검색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덱스는 위치 정보를 별도로 기억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된 위치 정보를 가지고 한 번에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찾아가기 위해서 위치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해시 함수라고 하는, 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함수야, 함수.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위치 정보를 계산을 해서 다이렉트로 한 번에 찾아가는 기법. 이거를 해싱이라고 해, 해싱. 알았죠? 자, 그래서 뷰라든지 인덱스라든지 해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용어들도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어의 두 번째로 alter 명령문이 있어요. alter 명령문. 자, 첫 번째 create 명령문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alter 명령문이 있는데,
자, 알터 명령문은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구조를 변경할 때.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테이블이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할 때.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표기 형식은 alter 테이블 이름 하게 되면 이 이름의 테이블을 변경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추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alter 테이블 이름하고 add 써요. add. 그 다음에 추가하고자 하는 열 이름 데이터 타입 써주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alter 테이블 이름하고 alter가 와요. alter. 그 다음에 열 이름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이 열 이름에 대한 사항을 이 세트의 내용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alter 테이블 이름하고 drop 열 이름 하면 이 테이블에서 이 이름의 속성을 삭제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alter 명령문은 기존에 어떤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서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하거나 또는 있던 항목을 예를 들어서 뭐 삭제를 하거나 항목에 대한 뭐 어떤 내용들을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학번, 성명, 전공, 학년,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정수형, 숫자형, 점수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내가 기존에 이렇게 학생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뒤에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점수도 저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어떻게 쓰느냐? alter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 add 추가하겠다 이거죠. 뭐를? 점수라는 이름의 항목을. 그 다음에 숫자형으로 정수, 그러니까 int라고 하는 걸 써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맨 끝에 우측에 이렇게 해서 점수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알았죠? 자, 이와 같이 alter 명령문은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구조를 하나의 열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열을 삭제를 한다든지 또는 열에 대한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학년이라는 항목을 내가 지우고 싶다. 학생 테이블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alter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때는 드랍을 써요. 드랍. 그래서 드랍. 뭘 지우겠냐? 그러면 이제 열 이름 학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학년 이렇게. 그러면 학년이라는 항목이 삭제가 돼요. 알았죠? 그래서 alter 명령문은 기존에 있던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의어의 세 번째 명령문으로 이제 drop 명령문이 있어요. drop 명령문. 자, 정의어 우리 앞에 create 문 있었고, 그 다음에 금방 alter 명령문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drop 명령이 있어요. drop. 그래서 drop 명령은 테이블,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이러한 것 전체를 삭제할 때 테이블이면 테이블 자체를, 뷰면 뷰 자체를, 스키마면 스키마 자체를, 뭐 인덱스면 인덱스 자체를 이런 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drop 명령문이에요. drop 명령문. 삭제할 때 쓰는 거죠. 삭제할 때 drop 명령문. 자, 표기 형식은 가령 내가 테이블을 지우고자 한다 그러면 drop 테이블 이름 하면 테이블이 지워져요. 뭐 뷰를 지우고자 한다 그러면 drop 뷰를 지우겠다 이거죠. 그 지우고자 하는 뷰 이름 써주고요. 형식은 똑같아요. drop 스키마 이름 하게 되면 스키마가 지워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drop 도메인 이름, 뭐 drop 인덱스 이름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것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면 테이블 자체, 뭐 뷰면 뷰, 인덱스면 인덱스, 스키마면 스키마 이러한 것들을 삭제할 때, 지우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앞에 봤던 이런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 테이블 자체를 내가 지우고 싶다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 알터문 안에 드랍면은 알터문 안에도 드랍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테이블 중에 일부 하나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고, 이 드랍 명령 자체는 테이블이면 테이블 자체를 삭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학생 테이블을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드랍 테이블 학생 하게 되면 이 학생 테이블 전체가 삭제가 된다 이거죠.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드랍은 테이블,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이런 것들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드랍 명령문에서 우리가 하나 또 알아둬야 될 옵션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뭐 캐스케이드라든지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캐스케이드와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캐스케이드와 레스트릭트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반은 오의 의미예요. 오의 의미.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삭제할 객체를 참조하는 다른 모든 객체를 함께 삭제하라는 의미. 그래서 연쇄적 삭제가 이루어져요. 연쇄적 삭제. 자, 그런가 하면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객체가 삭제할 객체를 참조 중일 경우 삭제를 취소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할 수가 없어요. 참조 중일 때, 이용 중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교수 테이블 있고 학생 테이블 있다고 할게요. 교수 테이블, 학생 테이블 있는데 가령 학생 테이블에서 교수 테이블의 내용을 외래키를 이용을 해서 참조 중이었어요. 참조,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드랍, 그 다음에 테이블 하고 교수 해서 캐스케이드로 지정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옵션으로. 자, 그러면 이 교수 테이블을 학생 테이블이 지금 현재 참조 중이더라도 이 교수 테이블은 삭제가 돼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교수 테이블을 이용하는 얘까지, 학생 테이블까지 연쇄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캐스케이드로 지정을 하면, 자, 캐스케이드는 지금 내가 지우고자 하는 테이블이 참조 중이더라도 삭제할 수가 있고, 거기서 덧붙여서 얘를 교수 테이블이면 교수 테이블을 이용하는 얘까지 연쇄적으로 삭제할 수가 있는 옵션이 캐스케이드예요. 자, 그런가 하면 드랍 뭐 테이블 교수 한 다음에 이번에는 레스트릭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교수 테이블이 지금 학생 테이블에 의해서 참조를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참조 중일 때는. 자, 여러분들 윈도우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뭐 한글이 됐던 엑셀이 됐던 이런 데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파일을 지우려고 하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런 것처럼 이 교수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약에 학생 테이블에 의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랍 명령에 의해서 지우라 하더라도, 그리고 옵션으로 에스트릭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다른 객체가 삭제할 객체를 참조 중일 경우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레스트릭트. 캐스케이드는 참조 중이더라도 지울 수가 있고, 그 쓰고 있는 참조하는 다른 객체까지 함께 연쇄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캐스케이드와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거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정의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의어, 크리에이트문, 알터문, 드랍문 각각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뭐가 있었는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데이터 관리 언어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조작, 제어 등을 포함하는 명령어들을 가진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질이여. 비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각 명령은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뭐 크리에이트문이 됐던 뭐 알터문이 됐던 드랍문이 됐던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뭐예요? SQL이라고 하잖아요. SQL.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정의어, SQL이라고 하잖아요. SQL.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SQL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SQL에서 테이블, 인덱스, 스키마, 뷰, 도메인 등을 생성을 하는다. 생성을 할 때 쓰여지는 명령어가 뭐냐 이거. 생성할 때 뭐예요? 정의어죠. 그러면 정의어 중에 뭐예요? create입니다. create. 그죠? 그래서 2번의 답은 create 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뭐냐 이거죠. 제거할 때는 뭐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요? 테이블이면 테이블 자체, 뭐 스키마면 스키마 자체 이런 걸 지울 때 쓰는 거. 바로 드랍 명령문이 드랍. 됐죠?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고 할 때는 알트문을 쓰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4번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된 기본 테이블에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 그 데이터와 관계를 맺고 연관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도 연쇄적으로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주 테이블의 데이터 삭제 시 각 외래키에 대해서 부합되는 모든 데이터까지 삭제됨으로 해서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드랍 명령, 금방 우리 얘기했지만 드랍 명령의 옵션 중에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는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A라는 테이블, 뭐 B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B라는 테이블이 A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테이블을 지우게 되면 이 A라는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는 얘까지 같이 지워지게 하는 옵션. 이게 바로 캐스케이드죠. 알았죠?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얘만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용할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대상 테이블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 참조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연쇄적으로 삭제가 되게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조 중이더라도 이 참조 테이블이나 이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는 B 테이블 얘까지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쓰여지는 옵션이 뭐예요? 캐스케이드다 이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이 뭐냐 이거죠. 가상의 테이블. 그래서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에게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므로 일반 사용자들은 실질적인 테이블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가상의 테이블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뭐라고 해요? 뷰라고 하죠. 뷰. 알았죠? 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해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위치 정보와 관련 지역 유지하는 정보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를 기억하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인덱스라고 한다 그랬죠. 인덱스. 우리 책에 보면 목차와 같은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중에서 정의어에 대해서 create문, alt문, drop문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작어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